앞으로 한번 올려볼게. 그대로 엄지 하늘 두고 한번 올려서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 이게 다예요? 예. 옆으로 몸이 틀어지는 거. 그렇죠. 얼마나 올라가는 거죠? 이게 다예요? 네. 팔 앞으로 올려보십시오. 네. 아이 부드럽다. 네. 옆으로 올려보실게요. 몸 틀지 말고 한번 해보실게요. 좀 더 됐어요. 팔꿈치 이제 안 구부리고 올리면 좋을 텐데 한번 해볼까요? 저는 지난해에 로테트 컵 신드롬 그래서 아파서 너무 아픈 상태에서 몇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수술까지 갔고, 수술은 3월 16일 날 하셨고, 그 뒤로 지금까지 밤에도 많이 아파. 그런 상태이십니다. 중간 과정 잠깐 설명드리면, 처음에 어깨 쪽 엑솔라리, 미들 델토이드 파트에서 약간 레퍼러드 페인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한의원을 갔는데, 한의원에서 봉침 맞으면서 더 띵띵 붓고 아파진 거지. 그런 상태였고, 그 다음에, 세미병원에서 뭔가 처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그때 아직 결정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완전 굳어버리고, 아프고, 대단히 심한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그 기간이 수개월 동안 진행되면서, 최종적인 병원에서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수술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수술하고 하셨어요. 그게 3월 16일이라는 얘기고,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수술의 기본적인 조건이, 텐던 테어죠. 텐던 테어 상태.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분의 심톰. 그 다음, 얼마 동안 아팠는가, 그 기간. 이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인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부합된 거죠, 이분은. 파열이지, 그리고 아픈 게 되게 오래된 거죠. 결국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학회에서 주로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수술 전문의 선생님 입장에서도 보면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분한테는 통증을 느끼는 기간과 통증의 정도가 굉장히 길고 심했다라는 게 수술의 주된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증하고 통증 기간만 짧고 통증이 좀 덜 아프고 관절만 잘 쓸 수 있었다면 아마 수술을 좀 뒤로 보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부분은 내가 OS가 아니니까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은 이 환자가 왜 수술을 해야지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힘줄 파열만 보고 수술이 결정되었을까요? 우리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기능도 안 좋았고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이게 바로 수술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분이 지난해 처음 아팠을 때 갔던 첫 번째 병원에서 통증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기능을 유지시켜 줬다면 아마 이분은 수술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환자분이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고 간 범인이 사실은 우리 자신이 아닐까라고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치료라면 뭐든지 다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페인 컨트롤을 먼저 해주고 관절의 기능을 조금 개선해 주는 정도로 1차 목표를 잡았습니다. 보통 3에서 5회 전후에 관절의 기능은 훨씬 더 좋아져요. 그리고 통증도 굉장히 많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많이 좋아지죠. 소위 이 두 가지 관점의 목표를 잡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 바로 수프라스캐퓰러 너브를 건드려주는 방법입니다. 신경의 안정화, 소위 스트레스홀드, 역치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정한 자극 조건값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극 조건값을 잘 맞춰서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었을 때 역치는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죠. 이 모든 근거는 처음에 귀납적으로 저희가 연구가 진행되었고 현재는 뉴로메타 및 여러 가지 통증을 검사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일정한 툴을 저희가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방법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 치료는
보고 따라해가지고는 효과를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조건값, 기본값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가장 최적의 값으로 처치를 해주는 것,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바로 그 기본 조건값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스타디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만 잘 익히시면 여러분들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통증 조절을 잘하는 그런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값을 맞춰서 제대로만 적용이 됐다면 치료하고 났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한번 잘 보실까요? 몸틀지 않게 하고, 이건 직접 한번 들어보죠. 용감하게. 아까보다 좀 움직이시네. 글라이딩이 좀 일어나는 걸 아마 노련하신 선생님이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원리는 뭐냐면 억지로 만지고 누르고 혹은 매니플레이션을 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고 메카니컬 페인을 줄여서 자가로 움직이는 영역을 넓혀주는 원리를 쓰는 거예요. 환자가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대고 있는 부위가 있는데 통증의 역치를 높여주고 그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초적인 방법이 되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한번 볼까요? 예, 그렇죠. 강하게, 그렇죠. 하나, 둘. 자연스럽게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올려보세요. 어째 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좀 어떻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극을 주고 운동시켜주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특정의 조건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를 해보면 쭉 올려보세요. 그렇죠. 하나, 둘. 가능하면 앞쪽으로 안 가게 쭉, 그렇죠. 쭉, 그렇죠. 자,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진 않았지만 처음과 비교하면 상당히 개선된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안테리어 글라이딩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시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몰랐을 때는요, 부분적인 매니플레이션까지도 하고 그랬었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전기 신경치료를 통해서요, 일시적으로 어깨 주변을 넘버니스하게 만들어 놓고 엑서사이즈를 시켰을 때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할 때는 어깨 주변, 특히 엑슬라리 너브를 주로 많이 건드리는데 이 부분을 자극을 주고 일시적으로 에너스티지아 현상을 유도하고 그 상태에서 아주 안전하게 엑서사이즈를 좀 시켜줍니다. 해주고 나면요, 굉장히 가벼워요, 환자가. 그게 보시는 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들이 커리큘럼으로 보면 한 6, 7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 손으로 얘기하면은 그것도 한 7, 8가지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지금 했습니다. 하고 나서 최종적인 결과가, 아이, 부드럽다. 예. 옆으로 한번 올려보실게요. 몸 틀지 말고 한번 해보실게요. 아이, 좋다. 좀 더. 됐어요. 팔꿈치 이제 안 구부리고 올리면 좋을 텐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됐어. 이 정도면 돼. 웨이팅 누가 했나?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경쟁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치료 결과를 환자들이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정형외과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야, 이 환자는 아픈 거하고 기능만 좀 잘 유지가 되면 일단 지켜봐도 될 텐데, 혹은 수술 안 해도 될 텐데, 환자가 너무 아파해서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경우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더 경쟁력 있는 선생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기신경치료는 물리치료사 고유의 영역이고 고유의 접근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